자, 117페이지요. 물권의 변동이죠. 1번 A는 B에게 가옥을 팔고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에 강박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다음 중 틀린 것은 했어요. A와 B 사이에 매매계약을 통해서 가옥을 팔았다. 그죠? 가옥의 소유권을. 그런데 이것이 강박이 있다 해가지고 이걸 취소했다는 거죠. 취소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취소 효과는 뭐예요?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소급 무효. 무효가 되면 이 소유권은 당연 복귀가 되죠. 이렇게 소유권 당연 복귀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했죠. 민법 187조 등기 여기 있는 상태지만 소유권은 여기 와 있다.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1번. A는 B에 대하여 등기 마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왜 그러죠? 소유권이 여기 있는데 등기는 여기 있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잖아. 그죠? 무효 등기. 무효 등기니까 여기 있는 소유권에게서 이 등기를 마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소 등기 청구권.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서 나오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건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다. 이래 되겠네요. 자, 2번 B는 A에게 등기를 회부하기 전에 사정을 알고 있는 C에게 가옥을 팔고 그 이전 등기를 하였다라고 해버리면 이런 상태에서 등기 마소하기 전에 C한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C한테 팔아서 소유권 넘겨줘버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이게 바로 민법 이 취소는 상대적 취소라고 하죠. 상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주장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버린다. 이래 되겠죠. A는 C에서 가옥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알고 선의일 때는 그렇죠. 자, 여기에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 C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면 이렇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지만 만약에 C가 악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C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선의일 때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악일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걸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죠.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 소유권을 부정해버릴 수 있고 소유권 부정하니까 당연히 저기에는 A는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옳다. 3번 이의 경우에 물권행위 자체 취소 원인이 없는 한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할 때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 하면서 이것은요 채권적 청구권일 뿐입니다. 채권적. 채권적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A는 B한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A는 C한테 행사는 못한다 해야죠. 따라서 옳은 질문이죠. 4번 A의 말소에 의하여 가옥의 소유권이 B에게서 A로 복귀하는 것이 187조에 의하여 물권 변동을 해당한다고 이걸로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거죠. 당연 복귀되어서 187조에서 여기에 소유권을 왔다라고 해석하고 이 등기를 말소하게 된다라고 이러한 원리로 해석한다면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취소 후 A가 그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얘가 소유권을 복귀했으니까 얘가 소유자죠. 얘가 소유자예요. 얘가 소유자. 다만 이 사람이 선일 때만 보호될 뿐이죠.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그게 민법 110조 3항의 명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될 뿐이다. 그래서 이 규정을 뭐냐? 예외 규정 또는 특별 규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110조 3항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5번 A가 취소하기 전에 B가 그 가옥을 C에게 팔고 이전 등기를 한 후에는 A는 원칙적으로 C의 등기를 맞춰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이 제3자 C는요.
선의인 걸로 추정한다라는 것이 판례예요. 추정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C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라는 게 원칙 추정이죠. 추정의 효과 때문에 C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은 옳은 질문이죠. 자, 그 다음 2번. 물권 변동에 있어서의 형식주의. 이 형식주의가 바로 우리 민법의 태도죠. 뭐냐면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을 이렇게 부동산 물권을 변동시키려고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이렇게죠. 거쳐야만 그래야 부동산 물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걸 뭐예요? 이러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요걸 다른 말로는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학자분들은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시죠. 나머지는 다 옳은 질문이니까 3번 형식주의를 취하면 내외 관계 이게 분열되지 않고 일치되죠. 형식주의 취하면 자 당사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 시대라면 등기해야 되죠. 그러면 제3자에서도 뭐예요? 등기돼 있어야 소유권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그 권리관계가 확정적이고 획일적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소유권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형식주의의 특징이다. 그죠? 그래서 대내 관계가 분열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또 그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시의 원칙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공신의 원칙. 이거는 공시는 등기나 인도라는 점유 형태를 공시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 점유 이전인 인도를 해라. 공신의 원칙은요. 이러한 것들을 신뢰한 사람은 보호된다는 거죠. 신뢰자 보호. 등기를 믿은 것, 점유를 믿은 사람은 보호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여기는 등기, 부동산에 하죠. 인도, 점유 이전, 동산에 하죠. 따라서 이것은 부동산, 동산.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 동산 모두 적용돼요. 부동산에도, 동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신뢰자 보호하는 규정은 우리 민법은 선의취득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선의취득은 동산에만 인정하죠. 그래서 부동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그럼 공신의 원칙은 동산에만 인정하죠. 이게 되겠죠. 자, 그 내용인데 이제 이론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여기는 정리해놨죠. 1번 물권 변동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이 견출되어 있으며 동산의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정하고 이걸 권리적법 추정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되어 있으면 부동산 물건이 존재하는 것을 추정한다. 이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러죠. 옳다. 2번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는 이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상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은 그 권리 이상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가져가는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요. 저기 있는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권리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A라는 권리뿐만 아니라 B라는 권리도 함께 가지고 있어라고 믿고 가져왔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지고 있던 것은 A 권리밖에 없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A라는 사람은 A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밖에 못 준다라고 해버리면 그 뒤에 사람은 A 권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아무리 그 믿고 A, B 두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가져왔다 하더라도 A 권리밖에 못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믿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런 면에서 2번은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근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부동산 물권의 등기, 채권 양도의 통지, 광업권의 등록, 동산의 현실인도 및 인지에서의 신고 다 이게 뭐예요? 공시하는 방법이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방법이죠. 따라서 이걸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4번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할 수 있어 양수인을 보호하는 반면에 진정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기로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선의취득의 대표적인 그런 형태죠. 이 선의취득이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거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의취득의 제도적 특징이에요.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 상실해버려요. 그런데 일정한 요건 아래서 당의 목적물을 소유자를 믿고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도록 하여 거래를 인정해버려요. 그런 면에서 선의취득은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는 면에서 이렇게 희생이 발생한다. 5번 물권 변동에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기의 물건인데 다른 사람이 소유권도 없는 다른 사람이 그걸 막 팔아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팔아먹었는데 그 산 사람이 소유권가가 버린대요. 그러면 진짜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하니까 자기의 소유권을 마음대로 팔아먹은 사람한테 야, 너 불법 행위 저질렀으니까 손해배상해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은 내 거니까 내놔 이렇게 하겠죠. 부당이득 반환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등기청구권에는 다음 중 틀린 것은 했어요. 등기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죠. 실체법상의 권리다. 등기신청권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다만 이 등기청구권은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한테 등기 협력해 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1번에 의해서 틀렸네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서 등기 의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한테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이 어떤 거냐?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요 등기 청구권을 뭐라거냐? 이것을 소위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는 말로 쓰죠. 그죠? 이 등기 인수 청구권도 등기 청구권이에요. 이것도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한테도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단독 신청의 경우나 촉탁 등기 이거는 관공서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럴 때는 등기 청구권에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은 바로 이겁니다.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될 때 등기 의무자가 즉 상대방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등기 청구권은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 신청권과 구별한다. 이거는 바로 실체법상 권리, 민법상의 권리란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에서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원칙이죠. 등기 청구권이요. 대부분의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예컨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하자고 요구하는 임대인한테 요구하는 임차권 등기 청구권. 환매 계약을 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환매권 등기합시다 라고 하는 환매권 등기 청구권. 수급인이 자기의 보수를 받기 위해서 도급인 소유 그 건축물에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라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것도 역시 채권적이죠.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소유권 등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 즉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다 채권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물권적 청구권이란 것은 당에 이미 물권을 취득한 거죠.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 그 물권자가
그 물건을 등기부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등기청구권. 이걸 뭐라 그래요? 실체관계. 여기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청구권이죠. 실체관계 부합하려고. 즉 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에 물권자로서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할 때 야, 이 내 물건 등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등기청구권은 바로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려고 하는 등기청구권. 이것은 대부분 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예컨대 매매계약을 취소했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해가지고요. 매수인 앞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돼가지고 매수인 앞에 있는 그 소유권 등기를요. 자기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등기 말소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해제하고 취소해버리면 물건은 당연 복귀돼 버리죠. 매도인 앞으로.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 말소하세요 라는 말소 등기 청구권. 그것은 바로 소유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물권 청구권이다 이래 되겠죠. 또 그 말소 등기 청구에 가름해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경우도 이걸 우리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죠. 그것도 물권 청구권이다. 뭐 법정지상권자, 즉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어요.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은 187조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상권자예요. 근데 등기부에 토지 소유권 뒤에 있는 을군 안에 토지 등기부에 아직 자기 이름이 지상권자라고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이때는 지상권자로서의 등기 청구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그렇게 정리해 둡니다. 그 다음에 5번에요.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로 본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5번 질문에요. 점유부 시효 취득. 여기는 민법 245조 1항이에요. 20년간 소유유사로 평온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 있어요. 그러면 시효 완성자, 점유 20년간 자주 점유로서 평온하게 점유해온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럼 등기 없는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은 물권이 없는 상태인데 소유자인 등기 명의자한테 가서 야, 네 등기 내한테 넘겨 라고 등기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은 없지만 등기 내놔 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245조 1항에 등기함으로써 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법에서 부여해 주잖아요. 이게 바로 그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채권 청구권. 다만 시효 완성자가 점유자죠. 점유자입니다.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점유자가 등기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채권적 등기 청구권, 채권이니까, 채권적 성질이니까, 원래는 원칙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 소멸시효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렇게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말입니다. 우리 판례는 시효 완성자인 점유자가 지금 현재 점유를 계속하는 상태에 있다면, 이 채권적 등기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요걸 알아두셔야겠죠? 대단히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요.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7번.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건물을 신축한 자는 이거는요. 거래행위라는 법령을 하지 않으니까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 변동이에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 즉 소유권 보존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자가 소유권을 이미 취득했습니다. 2번 5년간 소유유사로 평온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 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는요
동산의 점유부 시효취득인데요. 당해 동산을 5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한 사람이 시효취득에 의해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의 점유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년간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 그리고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했을 때 그 점유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합니다. 근데 10년간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를 한 사람은 이 시효취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일 때는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지만 5년간 점유했을 때는 선의 무과실의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5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라면 이 매수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못했죠. 그렇다면 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 이전을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근거가 뭐냐? 186조죠. 왜냐하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려고 그러니까 등기하여야 한다. 이런 거죠.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근데 여기는 미등기 건물이었죠. 미등기 건물이니까 매수인도 등기하지 않았겠죠. 등기하지 않았다면 아직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물권 청구권은 물권이 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면 이 물권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점유권은 상속이 됩니다. 점유권 자체가 독립된 물권의 하나예요. 그래서 점유권 자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 이전합니다. 상속을 인정해서 이전합니다. 상속인에게. 따라서 상속인이 당해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권이 피상속이 사망하는 순간에 상속인에게 그 점유권은 이전되어 상속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5번 합유 지분 포기요. 이 포기는 의사표시라는 거죠. 의사표시 한계라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합유 지분 포기됐다는 게 등기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이게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라면 그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해야. 왜요? 의사표시인 법률행위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려면 등기하여야 186조. 이렇게 되겠죠. 법령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니까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8번, 9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186조 등기해야 되는지 8번과 9번 등기해야 부동산 물권 변동되는 186조 적용. 등기할 필요 없는 것 분류 187조 적용. 이 예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등기해야 부동산 물권 변동되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끼리 거래 행위를 해야 됩니다. 행위.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거래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행위가 없는 모든 물권 변동입니다. 뭐 상속이니, 뭐 혼동이니, 소멸시효 완성이니, 뭐 저당권이 되어 있는데 그 저당권에 대한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그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든지 이렇게 저당 소멸하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 왜? 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10번 한번 보실래요? 10번. 등기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 여기는 등기해야 되니까 뭐예요? 거래 행위를,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야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186조가 적용되는 사례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으란 거예요. 여기. 분묘기지권 취득은 시간이 경과되면 취득하는 거잖아요. 5번. 4번 상속, 사망하면 발생하는 거잖아요. 3번 혼동, 사건이거든요. 혼동이라는 것은 사건이에요.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일어나는 거죠. 지상원 소멸. 2번 피담보 채무를 변제해버리면 변제행위를 했지 저당권 소멸시키는 이런 거래행위를 한 건 없죠. 따라서 이 행위가 없죠. 거래행위요. 이게 법령이에요. 서로 간에 거래행위를 하는 법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번요. 1번. 등기된 임목에 대한 저당권 취득. 그러면 저당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되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저당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 기간이에요. 행했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해야죠. 그래야 저당권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이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여러분 알아두셔야겠고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요. 13번에 등기 청구권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이거는 옳지 않은 것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봐두시고 특히 2번 같은 거 합의 해제, 또 해제, 또 취소 이런 게 있으면 우리 판례는요. 물권은 당연 복귀된다. 즉 소유권은 매수인에 있어 매도인으로 당연 복귀돼 버린다. 취소한다 하는 순간에 당연 복귀, 해제한다 하는 순간에 당연 복귀, 합의로 해제해버리면 당연 복귀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당연 복귀됐으니까 사내한테는 등기 마수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3번에는 4번 볼까요? 자, 3번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3번에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3번 질문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채권적 등기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나아갔어요. 4번 지문요. 그러나 3의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매수인이 자기가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이 사겠다 그러니까 등기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넘겨줘 버렸어요. 팔았다는 거죠. 이때 판 그 매수인의 종전에 매도인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그 등기 청구 소멸시효가 걸리냐? 역시 존속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게 13번에요. 3번과 4번 지문은 연결해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13번에 매수인이 당해 매매 목적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는 중이면 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그죠? 등기가 여기 있으니까 소유권 등기가 아직 여기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등기 청구권은. 자, 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당의 목적물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았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서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이 자기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 물건을 제3자한테요. 뭐 전득자로 해줬고요. 이 사람한테 처분했다는 거예요. 처분하여 당의 목적 물건을 이렇게 넘겨줬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그리고 인도해줬어요. 인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점유하고 있지 않죠? 지금 현재는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매수인이 종래의 매도인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이 등기 청구권요. 이렇게 했더라도 여전히 이 사람은 이런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채권적이며 소멸시효에 걸리지가 않는 상태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도. 자, 요것을 꼭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14번에 이제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라는 것인데요. 그게 물권적 청구를 찾아보라는 것이죠. 14번은 그죠? 14번의 문제는요.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등기 청구권을 찾아라 이 말이죠. 물권적 성격을 갖는 청구권. 그러면 당에 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요. 뭘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물권자이어야 이게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물권자를 찾아라 이 말이죠. 물권자를 찾아라. 도급인과 수급인은 채무자, 채권자 이런 관계죠. 물권이 없습니다. 근데 3번을 보세요.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등기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실체관계의 물권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3번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뭐 15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 소유의 S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매수인이지 소유권자는 안 되죠. 그렇죠? 병의 토지 위에 있는 병 소유 토지에 있는 갑 소유 건물 갑 소유 건물을 이것을 을이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는 아직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을이요 당의 건물을 매수했는데 미등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매수인이지 소유자는 아닙니다. 소유자라 하면 돼요. 소유권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미등기였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다. 이게 186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했죠. 1번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한 강제 집행하는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 못한다. 그렇죠. 아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의 채권자는 이 건물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겠죠? 이 채권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겠죠? 이때는 을은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의를 제기 못하죠. 옳은 질문입니다. 2번 X 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X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상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샀잖아요. 샀으니까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건물을 헐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갑이 아니라 갑은 팔았기 때문에 을이 건물을 헐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요 여기에 있는 병이 자기 소유권을 침해당한다라고 하면 소유권에 의해서 이렇게 을한테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건물 철거 청구권이라는 것은 바로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예요.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요 권리예요. 물권 청구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요 불법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점유자잖아요. 현재의 점유자로서 고의, 과실 불문하죠. 불문하고 응해야 합니다. 을은요 철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샀지만.
따라서 옳죠. 3번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인데 당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것은 점유권자죠. 당의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다, 사실상. 그러면 점유권자가 되네요. 그럼 점유권자라면 이 점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침해자에 대해서는 점유권에 의한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을은 점유자는 되죠. 4번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한다. 을은요 선의의 점유자다. 그죠? 만약에 선의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자기가 가질 수 있겠죠. 자, 이때요. 왜 선의 점유자죠? 이 매수인이잖아, 매수인. 그렇죠? 갑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당의 목적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갑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예요. 선의 점유자니까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죠. 5번 을로부터 S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건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게 만약에요. 이제는 갑이 을한테 돈을 받고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했지만 목적물 인도되었다. 그러면 얘는 소유권자이지만 이 소유권에 기해서 을한테 반환 청구를 못하죠. 자기의 목적물을 매도인이 자기 의무로서 당의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를 이행했고 그 의무를 이행해서 을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적법한 점유잖아요. 적법한 점유고 적법하게 사용 수익권을 갖고 있죠. 따라서 이 사람은 점유자로서 사용권이 있어요. 그리고 수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갑에 대해서. 그런데 다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제3자 정한테 이렇게 팔았다 이 말이죠. 매도. 그 미등기 상태에서 팔면 이 사람은요,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용권은 뭐와 같으냐면, 여기 을이 가지고 있는 사용권과 정이 가지고 있는 사용권이 같은 거죠. 매매를 통해서 가져왔으니까. 그렇다면 이 을의 사용권은 갑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용권. 그렇다면 이 사용권도 이거 같다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 정한테 반환해라 라고 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사용권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겠죠. 따라서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따라서 갑은 정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은 매수인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5번 지문 조심해야겠네요. 정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물권 청구를 못합니다. 자, 17번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을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병에게 매도하여 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자, 이거는요, 갑의 소유권을 무단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서로 위조해서 이전했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권한도 없이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죠. 그럼 이 사람은요, 얘가 소유권 몰수해서 소유권 여기 있겠죠.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어요. 등기는 지금 사라졌지만 여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재빨리 이렇게 병한테 다시 처분해서 병한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죠. 자, 이때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을이 소유자라고 선의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갑은 이 소유권을
자기 소유권을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유권에게서 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이 소유권에게서 이 등기도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서 나오는 전부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청구권, 물권 청구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번, 갑이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말소 등기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바로 갑에게로, 자기에게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유권 등기하면 여기에 있는 갑의 소유권 등기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데 되죠. 진정명의를,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걸 하기 위해서 갑이 병한테 야, 내한테 등기 넘겨라 라고 이전 등기 해달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죠. 말소 등기를 두 번 할 게 아니라 바로 한 번만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소유권이 필요하다.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 말소 등기에 가름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를 한 거예요. 가름하여. 이렇게. 그렇다면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즉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 청구권이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 진정명의 회복을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렇죠? 이것을 가름해서 하는 청구권이니까 성격도 같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런 보시면 되겠는데 2번 보시죠. 갑은 을, 병을 상대로 각 등기 마수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에 관한 이야기는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18번은 옳은 것은 했죠.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등기가 견조되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 인체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제3자한테 이러한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번,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이거는 표시란 등기부터 유용해야 되는데 표시란 등기 유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합의해도 무효다. 3번,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이 가압류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입니다. 있으면 안 될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등기의 효력입니다. 가등기가 있고 난 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이렇게 가등기가 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뭐 소유권 등기라든지 저당권 등기라든지 가압류 등기라든지 이렇게 등기를 해놨는데 만약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버리면 이러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뭐 가압류 등기 이런 건 전부 다 직권말소해 버립니다. 직권말소 할 수 있다. 4번, 갑명의의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갑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을의 등기에 저당권 설정되네요. 그러면 갑 저당권의 가등기 났고요. 갑은 을은 저당권 등기를 했네요. 그 후에 갑이 가등기에서 본등기해 버리면 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갑의 저당권이 을의 저당권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이게요. 따라서 을의 저당권이 갑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먼저 순위를 받아놨으니까 당연히 갑의 본등기가 우선하게 되죠.
5번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 명의인 앞으로 보존 등기합니다. 이게 옳은 질문이죠. 보존 등기한다. 그래서 5번에 보존 등기한다라 쓰십시오. 거기에 빠졌는데 거기 넣어 주십시오.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번 보통 소유권 이전 등록을 토지 대장상에 제일 처음에 한 사람한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20번 등기에 관한 판례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네요. 자, 거기에서는 표시란 이중 등기는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과 일치되는 등기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1번은 판례 태도로서 옳다. 2번 표시란 보존 등기가 실제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그 후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견전 등기하였다 하면 이것은요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유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경정 등기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버리면 이거는 동일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옳다. 3번 무효인 등기임을 모르고 거래했을지라도 이를 기초로 경유된 등기는 무효이다. 자, 이거는요 무효 등기에 대해서 아무리 신뢰해도 공신력이 없죠.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아무리 유효한 등기라 신뢰했더라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일 뿐입니다. 그 뒤에 대한 등기도 옳다. 4번 동일인 명의의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요 실체관계 따지지 않고 언제나 선등기가 유효합니다.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다. 옳죠. 5번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동일인 명의가 아닌 경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요. 선등기가 원칙적으로 유효고 후등기가 무효입니다. 다만 선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후등기가 유효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실체관계에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2번 등기의 유효요건요. 등기의 유효요건은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질 유효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 있어요.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되고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돼요. 형식적이라는 것은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실제 요건은 거래한 행위의 내용과 일치한 내용으로 존재되어야 됩니다. 내용의 등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돼요. 당사자의 행위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등기가 존재하는데 등기법 절차에 따른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유효하다 등기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22번 1번 등기의 신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정으로 등기부에 게재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유효할 수 없습니다. 유효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죠. 등기 자체가 없으니까 옳다. 2번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등기 말소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등기로서 무효이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등기의 존재라는 것은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하기 위해서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했네요. 그런데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그 소유권 등기를 말소시켜 버렸어요. 그럼 소유권 등기를 말소했다 하여 취득한 소유권 소멸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2번도 옳은 거네요. 3번 등기된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4천만 원일지라도 피담보 채권을 5천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물권자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한도 세력이 있다. 아니죠. 피담보 채권 5천만 원 당사자끼리 합의했어도 등기부에는 4천만 원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될 수가 없죠. 등기부에 4천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5천만 원으로 합의한 대로 효력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에 썼어요. 변경 등기하죠. 4번 무효인 저당권 등기 유용은 유용의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벌써 이해관계 존재하면 만약 유형을 통해서 제3자한테 제3자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안 돼야죠.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다. 5번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는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겠죠.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25번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했어요. 자, 1번 하나의 부동산에 간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된 후 다시 을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 이게 바로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죠.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는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어버리면 후 등기가 유효. 그렇지 않으면 즉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 등기가 유효고 후 등기가 무효. 이렇게 되죠. 따라서 1번은요. 갑이 허위의 등기 서류에 의한 보존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갑의 보존 등기는 원인 무효니까 무효가 되고 뒤에 대한 을의 등기가 유효가 되겠죠. 옳다. 2번 판례에 하면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 매매된 경우에 최후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유효.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 그러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는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2번도 인정, 옳습니다. 3번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이 성립되어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자 이러면 중간생략 등기도 역시 뭐예요? 적법한 원인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그것은 유효한 등기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니까 등기 마소를 청구할 수 없죠. 따라서 3번도 옳다. 4번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 대위하여도 최초 매도인 앞으로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죠. 대위하면요. 등기는 이전되어 옵니다. 중간자 앞으로 이전 등기되었다가 그 다음에 최종 매수인 앞으로 등기 이전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위를 통해서 자기 앞으로 직접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등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중간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가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옳은 이야기죠. 중간자를 대위해서 최종 매수인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다. 5번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가 합의 있어도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되면 그러면 3자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한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등기의 효력 전까지, 등기의 유효권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일단 등기의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요. 여기가 형식적 요건, 실질 요건. 이 일체의 정도는요. 대원리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정도의 등기다라고 하면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판례 태도다 이 말이에요. 실체관계 부합. 중간생략 등기라든지 중간생략 등기 또는 무효 등기 유용을 한다든지 또는 등기 원인에 다르게 기재한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실체관계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는 유효한 등기라고 우리 법원은 판단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6번 등기의 효력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